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주호고요. 러브 칵테일이라는 주제로 몬스터 팀으로 활동을 해서 AWS를 이용해서 칵테일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목차는 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기획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젝트 팀, 구성 역할, 수행 공짜 방법 등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코드들을 조금 선별을 해봤습니다. 대우는 뭐 간단하죠. 사실 이제 칵테일이라는 게 되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칵테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사실 칵테일을 지금 이제 물어보면은 무슨 칵테일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칵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자 만든 사이트. 멤버는 이렇게 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동준님, 현민님, 해랑님, 은영님, 영준님 이렇게 6명이서 좀 한 팀을 이뤘고요. 2인 1조로 좀 조를 짜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느낌이 백 따로 프론트 따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느낌이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백엔드만 하려고 했는데 프론트로 좀 들어가서 프론트 결국 로직 같은 것들을 같이 처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저도 풀스택을 하게 돼서 되게 재미있었고 은영님도 이제 프론트에서 손발이 좀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아채시고 풀스택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셨고 뭐 현민님은 데이터베이스 쪽을 좀 혼자서 완벽히 커버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거의 백에 계속 남아 있었고 API 같은 데이터를 따올 때 좀 크게 기여를 해줬고요. 프론트 분들은 다들 제각각으로 되게 기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동준님이랑 명준님이 전체적인 프론트를 좀 봐줬고요. 혜령님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부탁하는 것들을 많이 던졌어요. 이거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좀 계속 제가 귀찮게 해가지고 밤 늦게 저랑 연락할 일이 많이 생기셨고 또 명준님은 제가 그냥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 집 다시 한 걸렸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집에 가서도 걸리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걸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아웃풋을 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6명이 좀 잘 굴러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스택은 썼던 스택들을 좀 생각나는 것들을 많이 넣어봤는데 저희도 뭐 스웨거나 포스트맨 같은 것들을 좀 썼고 뭐 엔진X, 뭐 MySQL, 리액트, 뭐 소스트리, GitHub, 노션 등등 다양한 기술 스택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노션에 정리됐던 저희 회의록인데 회의를 되게 꾸준하게 많이 했고 후반에 갈수록 하루하루의 가치가 점점 커져가면서 데일리 회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냥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나 잠깐 넣어봤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조금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듣다가 뭐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더 칵테일 DB라는 외부 API를 사용했는데요. 외국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라 모든 데이터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해랑님의 아이디로 구글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API를 하나 받아가지고 저걸 좀 번역 작업을 했어요.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컬럼들에 대해서는 번역을 해서 몬스터 DB에 넣고 뭐 번역을 하는 와중에 좀 이상하게 번역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차지 발사로 번역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수정을 했고 이거는 그에 관한 코드입니다. 이제 칵테일을 데이터라는 컨트롤러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고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트러블 슈팅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까지 이렇게 세 페이지가 하나로 연결된 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서버를 띄우면은 모두들 코스 문제에 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오늘 1팀도 그랬던 것처럼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버를 띄우면서 코스 문제가 생겼었는데 코스 문제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엔드와의 어떤 꾸준한 연결 통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로그인 로직을 프론트에서 좀 처리를 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실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를 저번 주 주말에 알아가지고 프론트에 있는 로직을 백으로 옮겨가지고 컨트롤러에도 처리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루 정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서 든 생각이 그 프론트 로직을 조금만 바꾸면은 이 부분이 원래 지금은 이제 러브 칵테일 사이트 슬래시 토큰 슬래시 카카오로 지금 러브 칵테일이라는 저희 사이트에 호출을 보내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카카오에 바로 호출을 넣는 코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적 파일에서 카카오로 호출을 넣으면은 코스에도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계점이었는데 저는 이걸 엔진엑스로 해결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정적 파일에서 엔진엑스로 호출을 넣어버리면은 엔진엑스에서는 마치 백엔드처럼 이 관리가 돼가지고 코스를 강제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진엑스에다가 토큰 카카오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 토큰 카카오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리다이렉트를 우리 스프링 부트로 백엔드 서버로 하지 말고 이거는 케이어스 카카오로 리다이렉트 해버리자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좀 코스 문제를 해결했고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은 트러블 슈팅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셜 로그인이 아니라 그냥 그 로컬 로그인에 관한 코드인데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코드를 추가했고 웨더 서비스네요. 이것도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트러블 슈팅 두 개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코스 문제랑 웨더 서비스 문제인데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서 칵테일을 이렇게 처음에 리스트를 띄워줘요. 근데 그 리스트를 랜덤 리스트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날씨에 기반을 해서 레코멘드 추천 값을 띄워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메인 페이지를 띄우면서 이제 한국 기상청과 API 통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은영님이 캐싱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해결책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버를 띄울 때 그냥 서울 값으로 디폴트를 한번 위치 정보를 한번 주고 그래서 일단 로딩을 빠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캐싱 데이터를 실제 웨더 데이터로 바꿔서 처리를 하도록 로직이 짜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 렌더링 속도가 3초 정도 빨라졌고 뭐 수치로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자 체감으로서는 되게 큰 변화가 생긴 포인트라 굉장히 흥미로운 트러블 슈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코드를 짜면서 되게 누구나 한 번쯤은 에러를 맞닥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커스텀 칵테일이라고 저희가 자기만의 칵테일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인데 그림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등록하면은 멀티파트 폼을 보통 쓰게 되는데 대부분의 요청은 제이슨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 바디를 많이 쓰는데 멀티파티 폼은 리퀘스트 바디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델 어트리뷰트를 썼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이 부분은 특이점이 조금 많아요. 이제 모델 어트리뷰트도 쓰고 HTTP 서블릿 리퀘스트도 썼는데 저거는 이제 모델 어트리뷰트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파트 폼을 쓰기 위해서 쓴 거고 HTTP 서블릿 리퀘스트는 저희는 토큰을 JWT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주고받을 때 프론트에서 백으로 넘길 때는 헤더에 넣어가지고 줄 수 있으니까 저 서블릿 리퀘스트를 통해서 헤더에서 어토리제이션에서 JWT를 꺼내 쓰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요청에서는 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AWS에서 주는 S3 버킷을 활용을 했고요. 파일명이 중복되면은 나중에 URL로 불러오기 때문에 렌더링할 때 어려움이 될까봐 업로드 서비스에서 랜덤 UUID를 썼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냥 흔히 있는 이제 오픈 소스인데 사실 처음에 랜덤 UUID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으려면 너무 당연히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멀티파트 파일을 처리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뷰 로그인데요. 저희 멘토님께서 이렇게 티칭을 해주시면서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보여주는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데이터냐. 너가 무작위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 결국에는 내가 1번 칵테일을 보게 된다면 1번 칵테일에 대한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호출을 할 때마다 뷰 로그라는 객체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DB에 다 집어넣었고 그 뷰 로그에다가 이제 해당 유저의 벌스 값, 젠더 값, 그리고 내가 무슨 관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 값을 다 입력을 했고요. 근데 당연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도 대소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널 값이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벌스나 젠더가 널인 경우는 이제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이 이걸 받는 경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로그인한 회원이 받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필터링을 사용해가지고 뭐 성별값이나 출생연도 또는 카테고리 같은 거를 만져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추합을 할 수 있어요. 뷰로그로 이제 오늘이라는 건 이제 오늘 24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번 주 7일간 7일간 뭐 이번 달은 로직이 6월부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랑 이번 달은 같은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특정 시간대에 어떤 값들이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 남자애들은 무슨 수를 많이 검색하더라. 여자애들은 무슨 수를, 내 또래는 무슨 수를 많이 검색하더라.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DB 설계고요. 엔티티 테이블은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네, 엔티티 테이블이라 넣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저희는 스윙어를 통해서 그 명세서 관리를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프론트 분들과 좀 빼기 소통을 아무래도 조장이다 보니 소통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명세서로 보여드리면서 뭐 이러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호출을 쓰면 된다. 해가지고 썼었고 사실 명세서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다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물어보면 제가 그냥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어떤 것들만 설명을 좀 적어놓고 어떤 것들은 설명을 적어놓지 않았네요.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 한 20개 조금 더 나왔어요. 뭐 만들다 보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엔드포인트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어요. 계획을 했는데 뭐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다 보니까 한둘 하고 금방 금방 늘더라고요. 금방 많이 늘었어요.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각자에 대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가 있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은 어, 좀 소통이 아쉬웠다. 그쪽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깃허브를 담당을 했는데 깃허브로서 동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회의록도 보시면은 살짝 중간에 붕 뜬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부터 잘못되어 가지 않았나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Q&A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바로 시연으로 넘어가고 질문 있으면 시연부터 보여주시죠. 명준님 시연 틀어주세요. 이제 이게 저희의 온보딩 메인 페이지고요. 카톡 소리는 꺼주실 수. 그리고 명준님 이제 한번 페이지 한번 이동해 볼까요? 칵테일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당 칵테일에 대한 아이디 값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파싱해서 찾아갈 수 있고요. 칵테일과 어울리는 디저트도 몇 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한번 눌러보실까요? 디저트를 누르면은 해당 디저트에 대한 정보와 또 해당 디저트와 또 어울리는 칵테일이 있겠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디저트의 개수는 약 27개 정도밖에 안 되고 칵테일에 대한 거는 거의 6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 4개 값만 파싱해서 넣어도록 했고요. 메인 페이지로 다시 가주세요. 저희는 메인에 취향 조사를 넣어놨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칵테일이라는 거는 내가 뭐를 칵테일을 원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향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시작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이 취향 조사는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취향 조사에 대한 저장 값이 DB에 남겨서 나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한 값을 주기 위해서 로그인을 연결해놨고요. 로그인을 먼저 해볼까요? 한번 명준님이 이메일 하나 입력하셔가지고 실제로 되는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증 코드를 날리면은 그거 네이버로 틀어줄래요? 여기로 해주세요. 어, 네, 보여드려요. 좀 똥똥하시고.
이거는 이메일 서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입력한 이메일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인증 완료 메시지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메일을 열면은 이렇게 6자리 인증이 있는데 그거 복사 안 돼? 복사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씩 타이핑 49025 가볼까요? 사이트로 가서 49025 입력하면 네, 그러면 인증을 알려드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메일 인증이 완료됐으니까 추가 정보를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규약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또 보안 쪽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밸리데이션 신경을 써가지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DB 컬럼에 아예 8자리만 만들어놨어요. 8자리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프론트에서 데이터를 날리면은 뭐 2001 다시 뭐 01 다시 01 이런 식으로 하이픈까지 10자리가 날아가는데 백엔드에서 그 하이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숫자값만 스트링으로 넣고 싶어서 8자리로 DB를 좀 만들었습니다. 멘토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티칭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성별도 3개를 꼭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남녀 기타로 만들었고 회원가입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원가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새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방금 회원가입한 걸로 로그인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 거죠. 오른쪽 상단이 자세히 보시면 로그인해서 로그아웃과 마이 페이지로 버튼이 2개가 됐죠. 이게 로그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로그아웃하고 혹시 오원스 인증도 해주실 수 있나요? 로그아웃을 하시고 카카오나 네이버로 네, 오원스 인증을 하나. 이 부분도 이제 카카오로 바로 데이터를 날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 문제가 있어서 엔진엑스에서 한번 들렸다가 G메일이 오타가 났네요. 과메일이 아. 오타. 코스 문제를 엔진엑스를 통해 해결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향 조사를 이제 마저 해봅시다. 시작하기. 왼쪽으로 한번 쭉 밀어볼까요? 왼쪽으로 쭉 밀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한 이게 초콜릿 원숭이라는 칵테일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리스트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칵테일은 굉장히 많고 취향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트에서 랜덤한 칵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칵테일 보기를 이렇게 좀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칵테일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한정된 랜덤 리스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고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왼쪽으로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취향 조사. 그 왼쪽으로만 쭉 밀지 말고 이번에 명수님 취향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명준님은 집에서 어떻게 되죠? 쇼파 넷플릭스? 네. 영화가 좋지 않을까? 네. 이름진 않은 뭐 라이트하게 드시죠? 반민트파죠 이거는 아무래도 과일도 좋고 그죠? 네. 칵테일은 색깔이 예뻐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르면은 아까랑은 다른 리스트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사실 뭐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다른 리스트 내에서 랜덤하게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취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저거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 같으니? 네.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해당 칵테일에 대한 정보 페이지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칵테일에서 칵테일을 한번 쭉 봅시다. 칵테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를 많이 넘길 수 있는 구조고요. 필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터를 만들어 놔서 내가 어떤 종류의 칵테일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나는 맥주가 보고 싶다. 그럼 이런 맥주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맥주를 베이스주가 맥주인 애들을 꺼낼 수 있고요. 리셋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리셋 한번 해서 뭐 오렌지 주스를 눌러보면은 오렌지에 관한 것들이 나오죠. 알코올 여부에 논알코올을 눌러보시면은 오렌지 주스를 베이스로 하고 알코올이 없는 애들이 나오고요. 저기서 알코올을 누르면은 오렌지 주스인데 알코올인 애들이 나와요. 뭐 서치를 통해서 검색을 또 할 수도 있어요. 해랑님, 뭐 해볼까요? 서치. 어, 짜고 치는 보스터기지만 영혼을 담았어. 레몬?
레몬 좋다. 레몬 좋다. 레몬을 이렇게 치면은 이름에 앞뒤에 라이크 점을 담아가지고 레몬이 들어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수박은 안 되나요? 네? 수박은 안 되나요? 수박 해봅시다. 오, 수박이 있네요. 수박 하나가 있었어요. 칵테일에서 이번에는 나만의 칵테일 한번 볼까요? 나만의 칵테일. 나만의 칵테일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칵테일들이고요. 저희 조원들이 다들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나만의 칵테일을 보면 이렇게 조회수랑 따봉수, 추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뷰 로그를 계속 남겨가지고 뷰 로그는 사실 두 개로 동시에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이 칵테일을 딱 열었을 때 모든 뷰에 대한 슬랭문을 돌려버리면은 저는 이 칵테일이 많아졌을 때 데이터베이스 과부하거나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칵테일에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컬럼에 있는 그 뷰 데이터 뷰 개수랑 저기 DB에 있는 뷰 로그 뷰 개수랑 다르면은 그거를 뷰 로그에 싱크를 맞추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F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조회수가 11에서 12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조회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조회수가 올라가는 구조고요. 깊은 바다의 수박 이거는 이제 지금 명준님이 만든 칵테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기 또는 삭제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정하기 또는 삭제하기 버튼은 이 페이지를 불러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HTTP 서블릿 리퀘스트에서 토큰 값을 가져오고 그 토큰을 열어서 저희는 ID 값 대신에 이메일 값을 열어보는데 이메일 값을 열어보고 내가 가진 이메일이랑 같구나 라고 하면은 나를 is 어떤 true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수정 삭제 버튼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다운 눌러볼까요? 다운 누르면 이렇게 추천서 하나 올라가게 설정을 해놨고요. 좀 넘어가서 칵테일 하나 등록해 볼까요? 나만의 칵테일에서 등록 하나 해봅시다. 제가 파일을 바탕화면에 받아놨어요. 바탕화면에 칵테일 샘플이라는 이름 파일 하나 받았고요. 웹인가요? 그냥 웹피라서 열시면 돼요. 등적. 작동하는 거 확인했어요. 안 되네요. 차은우를 올려버리죠. 차은우 칵테일을 올려버리죠. 네. 차은우를 올려버렸어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칵테일이네요. 네, 이름에 좀 적어주시고 한번 수정하기 삭제하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 시기입니다. 이게 뭐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터들은 치워지지 않으면 밸리데이션 처리가 돼가지고 등록을 눌렀을 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등록 한번 눌러볼까요, 저희요? 여기서 등록 한번 누르면은 어? 이거 풀었군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네,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이제 에러가 나게 돼 있고 저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만 하나에 대한 인그리디언트와 이 재료값과 약값만 넣으면은 등록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괜찮아요? 확인합시다. 그러면은 칵테일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한번 이러한 칵테일이 등록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칵테일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커스텀 칵테일에서 들어가 볼까요? 네, 나만의 칵테일에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차은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차은우를 들어가면 여전히 수정 삭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이죠. 수정을 해서 이미지 값이 더 뭐냐? 이미지 값을 좀 받아올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수정하기 품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플레이스홀더로 보여주면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취소로 해서 그냥 바로 삭제를 네, 수정해 주세요. 저건 이제 이미지 값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미지 값이 안 바뀌어서 그런데 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제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라는 알림과 함께 이제 게시물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게시물이 삭제가 될 때는 이제 백엔드 로직에서는 그걸 관련되었던 뭐 추천수나 뷰 로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다 파인드 해가지고 삭제하도록 로직 처리를 해놨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정보 칸이네요, 그죠? 정보 칸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네, 하드 코딩이 좀 되어 있고요. 그냥 우리들이 뭐 칵테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정보에서 튜토리얼로 넘어가시면은 집에서 칵테일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기본 지식들을 좀 세팅을 해놨고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저희 프론트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빠꾸를 먹어가면서 만든 페이지이고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뭐 먹기 좋은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디자인이 좀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는 다 칵테일 관련된 뉴스들로 좀 나오게 해놨습니다. 관련 검색어를 칵테일로 만들어놨고요. 구글에서 가져오는 건데 넘기다 보면 한국 뉴스도 나오고 저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렇게 누르면은 이제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API로 계속 따오는 거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뉴스 내용이 좀 바뀝니다. 다음 컨텐츠로 나갑시다. 취향 조사는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칵테일 바 찾기는 지금 내 위치를 기반으로 칵테일 바를 찾아주는 건데 제일 처음에 러브 칵테일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날씨 정보와 GIS 때문에 위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실수로 그 위치를 허용을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제 위치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 위치를 기반으로 몇 미터 내에 어떠한 술집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 누르면은 그 술집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눌러보세요. 제 위치를 바꾸면은 저 바뀐 위치에 대해서 근처 술집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바뀐 XY 좌표에 대해서 새로운 로케이션을 찾는 구조고요. 술집 한번 눌러볼까요? 번개부터. 그러면은 해당 술집에 대한 정보로 바로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러한 GIS 기능을 만들었고요. 네, 거기까지 하고 순위 보겠습니다. 차트는 시간대별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대에 사람들이 칵테일을 많이 검색하는가, 또 어떠한 칵테일을 많이 검색하는가. 디폴트 값은 오늘로 되어 있고요. 이번 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번 주로 바꾸면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랑 이번 달은 지금 로직 처리가 6월 따라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주와 달은 상관이 없고 뭐 이번 주에서 성별을 한번 남자로 저희가 대부분이 남자고 아니면은 이제 널값이기 때문에 남자로 데이터가 좀 많이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순위에서 예를 들어 5등 애플 사이다 펀치인가 저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또 저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좌클릭을 하셨군요. 네, 그냥 좌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그냥 저렇게 이동이 되고 네, 그러한 구조고 마이 페이지를 안 보여주는 거. 마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려면 기본 값으로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저희가 널값 이미지를 처리를 해놨고요. 저는 명준님이 어디서 가져왔더라고요. 변경을 차원으로 변경해 볼까요? 차원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하고 적용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마이 페이지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마이 페이지를 다시 열어봤을 때는 차원으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코드 보내주시면은 네. 그때 좀 보고서 한번 자세히 좀 뜯어보고.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번외로 약간 좀 네. 간단하기도 한데요. 네. 좀 첨부가 들어왔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제 명의로 기뷸기 때 해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이트를 가입을 했다는 저 봤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네. 명의도형 같은데 로그인 되는 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로그아웃해서 혹시 어떤 이메일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뷸기라는 이름으로 로그인이 됐다고 설정이 됐다고 저희가 이메일 값으로 로그인을 받기 때문에 범인을 좀 말씀으로 그 S4 모시기 아무래도 정혜변님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끝나고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